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을 하거나 잠수탄 전 남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의 이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앞에 보이시는 카드 중 가장 눈길이 가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카드 뽑을 시간 10초 드립니다. 카드 선택 다 하셨나요? 그럼 숫자 공개하겠습니다. (1번) 알로기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과거에 이별을 했거나 잠수탄 전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해요.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카드 섞겠습니다. 자, 1번 분. 전 남자친구의 현재 상태, 그리고 왜 이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이 전 남자친구분이 우리 1번 분을 만나다가 우리 1번 분과의 이제 잦은 충돌, 잦은 다툼으로 약간 이를 핑계로 다른 사람도 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뭐 제가 이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는 남이니까. 근데 이번은 좀 하겠습니다. 이 쉐리가요. 쉐리라고 할게요. 쉐리. 그 남자친구분을 쉐리라고 할게요. 그 남자친구분이 이 스킨십적인 면을 굉장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의 사귀지는 않지만 스킨십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옆에 누구를 두고 싶진 않아. 근데 몸은 외로운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쉽게 만나고 약간 요러면서 지금 현재를 보내시는 걸로 보여져요. 여자가 없으면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의 몫까지 책임지고 가고 싶진 않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넘치고 언제든지 여자들을 나의 이런 스킨십을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상대로 생각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건이 날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틀 안에 갇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날 텐데 그때 가서 이미 후회하기엔 늦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뭐 자극적인 거, 도박, 여자 막 만나는 거, 남자 막 만나는 거, 그리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러고 그런 자극적인 거 있잖아. 나의 도파민을 확 땡기는 것들,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본인에게든 사회에게든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본인만 안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니기 때문에 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에 대한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도 이런 분은 확실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막 그렇게 밟지를 못하고 사랑을 제때 못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모르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근데 이런 사람은 보통 약하고 착하고 좀 순진한 그런 여자를 만나요. 왜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주물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하기 쉽고 요런 대상만 찾아다니다가 아마 요렇게 하다가 큰 사건이 곧 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상황은 피할 수가 없을 거고 이분은 현재는 아무튼 그렇게 가볍게 남의 인생, 남의 이성을 책임져 주지 않고 가볍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 정착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은. 이런 분이 만약에 신점을 보러 가면은 일부 종사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나의 스킨십적인 욕구적인 면을 채우고 나면은 또 허하거든요, 마음이. 또 찾죠. 우리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뭐 중독적인 게 대체로 그렇죠. 하고 나서는 또 허하고 또 안 하면 하고 싶고.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아 보여요.
열심히 이성들을 구워 삶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처리가 잘 안 돼요. 이제 조금 이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 속이 안 좋아져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질문은 우리 알로기님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1번 알로기님에 대한 마음이 사실 이분은 다시 돌아올 생각도 있고 이분은 1번님에게 꽤나 상처를 받았다고 나오네요. 제가 앞서 봤었던 카드들은 제가 앞서 봤던 이분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어쨌건 우리 알로기님이 굉장히 본인보다 멋지다고 생각을 한대요. 알로기님은 외적으로도 본인의 이상형에 가깝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사랑을 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친구가 많아도 그게 진짜 본인이 성공하기 위한 욕망을 위해서 옆에 둔 친구들이지 그분들이 진짜 친구라고 보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모임은 많고 친구는 많은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진짜 자기 고민 하나 얘기할 친구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로기님을 향해서 얘기하길 제가 딱 빙의 돼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너랑 정말 잘해보고 싶었고 나의 모든 것을 너한테 충성하고 나는 한 만큼 했어. 그리고 너랑 같이 다니면 내가 더 빛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만 빛나고 있더라. 나는 너랑 만나면 오히려 나까지 빛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만 빛나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조금의 자격지심을 느꼈어. 그리고 너는 사실 누구를 만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정말 잘하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말도 예쁘게 잘하고 외모도 어떤 이성이든지 너를 마다할 사람이 없고 나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너를 더 갖고 싶었고 너랑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조차 있었어. 그리고 때로는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나를 봐봐.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니? 그리고 자꾸 내가 너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한테 상처 준 거는 너가 나를 좀 더 봐줬으면 했어. 너가 나를 좀 더 이해해주고 너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너가 아니라 내가 됐으면 했었어. 좀 더 이기적으로 굴었고 너랑 더 같이 있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다시 예전에 너에게 연락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 지금은 누구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 그리고 이렇게 내가 또 사랑을 할까봐 그것조차 두려워. 나는 혼자인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 목표는 너처럼 너와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특히 낮이건 밤이건 너를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그래서 너가 너무 보고 싶지만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 역시 누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만나진 않아. 나는 그냥 가볍게 지내고 싶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너에게 다시 다가갔을 때 너가 나를 승낙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진지한 만남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다시 다가갈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1번 알로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열등감을 느끼셨던 걸로 보여져요. 1번님이 무슨 인스타 스타인가? 뭐 SNS 스타인가? 연예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알로기님이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봐도 알로기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이고 매력있고 착하고 할 일 잘하고 멋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알로기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황을 하고 있는 상태.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누구를 진짜 알로기님 이후에는 사랑하기 힘들고 가벼운 스킨십만을 원하고 이 허한 것만 채우는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분이 다시 성공해서 알로기님에게 갔을 때 알로기님이 아무도 없을까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알로기님이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알로기님에게 유패가 정말로 있으시다면은 이분의 생각이 맞는 거고 유패가 없다 이러시면은 이제 이분은 계속 그런 불안함에 있는 거죠. 알로기님을 뺏길까봐. 사실 욕심도 좀 있어 보이고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이. 그래서 알로기님이 거기에 숨이 좀 막히지 않았을까. 너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의 행동 자체가 뭔가 부드럽지가 않고 주장이 너무 세고 알로기님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의 깊은 마음속에는 같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자기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리딩을 솔직하게 해드리자면 이분이 정말 알로기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은 맞네요. 이거 리딩을 하면 할수록 진심은 맞지만 이분은 모난 부분은 확실하게 많아요. 그치만 알로기님에게 다시 다가갈 마음이 있고 이분이 현재 킹 오브 소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삶에 충실을 하고 본인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은 다 배제하고 막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전도 모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조금 급해 보여요. 근데 그 끝에는 알로기님이 있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지금 여자친구 사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돌아갈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알로기님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미인이신가 봐요. 이분이 너무나도 본인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로기님인지 이분인지 약간 예술 계통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의 그런 가지고 태어난 거 있잖아요. 우리 알로기님 특히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알로기님은 가지고 태어난 게 어쩌다 보니까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딱 태어나고 나면은 정해지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집안의 종교는 뭔지,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교육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알로기님은 그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좋은 쪽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로기님은 제가 봤을 땐 알로기님과 비슷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선을 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으로 만나기는 솔직히 어렵다. 근데 가지고 태어난 건 또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고 이제 이성이 알로기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살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들 사이에서도 알로기님들은 눈에 띄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성을 만나도 이런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또 배가 아프고 알로기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어 보이고 알로기님은 또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로기님은
본인한테 꽂힌 사람, 본인한테 처음엔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대방이 알로기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순진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처를 받겠죠. 알로기님도. 처음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이번만큼은 좀 잘 사귀어보고 싶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알로기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분은 다시 만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고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알로기님이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밤이나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뭐 갑자기 연락을 뭐 친구 통해서 한다든지 해올 때 그때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알로기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되고 그분을 이 상대방 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은 상대방 분이 성공을 할 때까지 그 성공이라 함은 알로기님과 좀 견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분이 연락이 그렇게 가볍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 스킨십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사귀는 거는 더 멀어질 거예요. 오히려 못 사귀고 계속 스킨십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킨십을 하면 알로기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스킨십 못하고 얘만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클린하시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1대1밖에 못해요. 이분처럼 막 이렇게 취할 것만 취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스킨십만 해요. 만나지는 않고 스킨십만 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때 되면 그때 만나려고요. 안 만나줍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안 만나줍니다. 계속 알로기님은 본인을 이분 앞에서 특히나 나는 정말 너가 가질 수 없는 비싼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타로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궁합 그리고 조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의 궁합.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간관계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관계는 좋은 궁합은 아니다. 왜냐면 이 관계 내에서 긴장감이 계속 도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 분이 알로기님을 향해서 계속 의심을 해요. 나 말고 또 다른 이성이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은 그렇게 막 만나면서 그게 이제 제가 화나는 부분이고 집착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러니까 긴장감이 돈단 말이죠. 예, 우리 알로기님은 그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계를 일단 나가자. 예, 순진한 사람들에 나오는 카드예요. 이게 알로기님이고 여기 상대방 분이라면 여기가 알로기님이 순진한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도 알로기님이 더 많이 주면서도 이분은 계속 집착을 해요. 알로기님한테. 근데 어쨌건 궁합을 한 카드로만 봤을 때 이제 타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레노먼드에서는 노력을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나서는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거가 되려면은 몇 년 걸려요. 요건 결혼도 할 수 있고 좋은 인연으로 나갈 수 있는 카드지만 지금 과정을 보아해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3년 잡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3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사람이 막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아직 요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10대, 20대라면은 특히나 더 사람 바뀌기는 힘들어요. 30 접어들고 이제 별의별 일 다 겪은 다음에 30대 돼서 그제서야 조금씩 변하지 막 1, 20대 때는 사느라 바쁘죠. 정신이 없고. 정착하느라 바쁜데 뭘 고치겠어요. 고쳐주기가 힘들죠. 아무튼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타로는 이 관계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레노먼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거나 제 친한 후배거나 뭐 제 정말 가까운 지인이라면은 이 관계 비추. 그치만 알로기님이 여러 명을 이분 외에도 여러 명을 좀 만나보시고 이분 말고도 또 다른 분과도 진한 사랑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본인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인생은 과정의 연속이에요. 내가 더 모난 부분이 깎여서 동그랗고 예쁜 보석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너무 좋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이분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도 막 크게 대응해 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약에 이 리딩에서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대1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더보기란에 있는 1대1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과 더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분,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2번 알로기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별한 전 남자친구, 잠수탄 전 남자친구, 지금 어떻게 지낼까? 요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쫙 알아볼게요. 자, 먼저 2번 분은 저는 이렇게 리딩이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제너럴 리딩이라서 다 맞진 않아요. 그거 알고 들어주시면 좋고 너무 다르다 싶다면은 다른 번호 골라주셔도 되고 다른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은 현재 누가 옆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번 분이 들었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분과 언제서부터 연락을 했냐면은 2번 분을 만났을 때부터 알게 된 사이든지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그분에게 이제 환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건지 뭔가 마음이 만나면서 딴 데가 있었다. 2번 분을 만나면서 마음이 도중에 딴 데가 있었다.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좀 잘 만나려고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연애 중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분은 이 이성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카드 느낌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누군지는 2번 분도 어느 정도는 이분이 만나는 이성이 어떤지는 알 것 같은데 이분은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은 썸을 탄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면? 근데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이 새로운 이성분한테 거의 뭐 출근 도장 찍는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분의 집, 그분의 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움직임, 그분을 향한 움직임 같은 게 보여지고 이분은 사귀면서 우리가 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좀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서 만나고 있는 도중에 호박씨를 좀 까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 분이 이제 너 뭐 다른 사람 생겼어? 라고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이분은 일단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살려면. 근데 만나고 있었던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 2번 분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번 분의 이 상대방 분이 우리 2번 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상대방 분은 2번 분을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했었네요. 우리 2번 분이 진짜 T 성향, ST 있잖아요. 그런 좀 현실적이고 좀 약간 딱딱한 느낌? 그런 성향 있잖아요.
본인이 공감을 원해서 2번 분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했는데 2번 분이 너무 막 차갑게 해결점만 제시를 해준다거나 2번 분은 잘 들어준다고 했지만 이 상대방 분은 거기에서 좀 충격과 상처 같은 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초반에는 2번 분에 대한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2번 분을 좀 더 품어주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고 뭔가 멀리 미래도 한번 꿈꿔보고 요랬던 것 같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2번 분이 본인의 좀 할 일만 하고 이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2번 분이 막 거절하고 어떠한 그런 궁합, 스킨십적인 측면의 궁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맞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은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이번 분은 무슨 말을 해도 약간 뭔가 해결책 제시해주는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만 이제 하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거기서 얘랑은 이제 더 만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번 분에게 확 반했었거든요. 그게 좀 본인 할 일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도 지 이상형이고 그리고 이런 스킨십적인 것도 잘 맞고 그런 거는 서로 잘 통하는데 말만 했다 하면은 서로 뭔가 가치관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되고 깊은 얘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겉도는 느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과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정도 많고 외로움도 잘 타고 이런데 이번 분은 이제 본인 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마음이 좀 저린 거죠. 저렸겠죠, 마음이. 자꾸 눈치 보게 되잖아요.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빙의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너는 내 이상형에 가까웠고 우리가 만나면은 너랑 안고 너랑 뽀뽀하고 너를 만졌을 때 나는 정말 거기서 큰 행복을 느끼고 너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속 이야기를 꺼냈을 때 너의 그런 차가운 표정과 말투에서 나는 좀 큰 상처를 입었어. 나는 분명히 너가 힘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지지해줬고 너의 말을 들어줬고 해결책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잘 달래줬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내가 힘들 때 너가 하는 태도는 너무 나한테 상처였고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너가 좋았고 너 만나면서도 어느 정도는 행복했지만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너를 만났었어. 나는 이제 좀 나와 내가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내가 마음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어. 너를 좋아했던 건 진심이야. 하지만 너의 그런 칼날 같은 태도, 현실적인 말만 하는 너의 모습이 뭔가 사람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 너가 어쩔 때는 무섭고 너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겠더라. 심지어 너를 지울 때도 나는 쉽지가 않았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면을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 우리가 사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래서 헤어졌지. 나는 너가 너와 어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 각자 갈 길을 가고 너는 너와 어울리는 사람, 나는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서 각자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나는 괴로워. 너와의 좋았던 추억만 생각하려고 해. 너도 나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너 역시도 나에 대해서 좋은 점만 생각해주고 좋은 점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누구를 만나던 나는 응원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아까 연애를 하던지 썸을 타던지 누군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 상대방 분은 그 본인이 공감을 해주고 대화가 잘 되고 심적인 부분에서 말이 잘 통하는 부분을 선호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우리 상대방 분과 이번 분이 만남을 나중에라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이번 분은 어쩌다가 다시 마주칠 수는 있지만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지만 다시 만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 분이 힘드셔서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번 분이 금방 또 훌훌 털고 또 이제 본인의 현실적인 과업을 향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요 힘든 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또 금방 우리 이번 분은 그렇게 생각이 나진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과 우리 이번 분과 이 상대방 분은 잘 이렇게 아무튼 소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막 이런 성적인 거, 그런 스킨십적인 부분에서는 끌릴 수는 있어서 그런 것만 하기에는 또 이번 분은 그것만은 또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분이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다면 이 상대방 분이 거절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이번 분은 뭐 그것만 그런 스킨십적인 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정만 쌓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 분 역시 그런 스킨십적인 거는 오케이. 하지만 만남을 다시 갖고 싶지는 않다. 만남을 다시 갖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같은 집단인 건지 뭐 공통적인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스포츠라든지 이렇게 여행지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마주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같은 집단이라면 특히나 더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언젠가는 둘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도 올 것 같아요. 지금 2번을 뽑으신 분은 특히나 약간 현실에 막 집중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번 분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은 좀 돌아다녀야지 이 복이 생기거든요. 막 움직이고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나의 이런 스트레스를 좀 날리시고 그런 데에서 만나시는 거, 여행지나 어디를 갔었을 때 만나는 게 우리 이번 분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번 분과 비슷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은 소개를 받으세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서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이 새로운 이성은 언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이번 분은 어디 여행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고 같은 업종이나 이번 분이 다니시는 바운더리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뭔가 소개로 새로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싶으면 진짜 친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 분이 먼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대시를 하거나 말을 걸어보거나 그러는 편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은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금방 나아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지금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지금도 5개월 이내에 타로는 사실 6개월까지 보이고요. 근데 제가 5장만 일단 뽑았어요. 5장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고 치면은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5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5개월 후부터는 정말 좋은 인연, 나의 짝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궁합,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궁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궁합 점수는 제 기준에서 50%, 50점입니다. 우리 상대방 분과 이번 분은 서로의 그런 성향이 다르지만 성향이 다른 것을 오히려 인정하면은 이 관계가 좋은데 지금 당장은 붙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만약에 이번 분이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다시 이분과 재회가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분과 조금 이분을 맞춰줄 수 있고 이 칼날 같은 얘기 있잖아요. 이 너무 강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이번 분이 부드럽게 나오면 상대방 분도 이번 분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관계는 웬만하면은 이제 남자 강하게 얘기하고 여자가 이렇게 약하게 받고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 이번 분은 반대네요. 이번 분이 너무 세요.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주로 봤을 때 궁합으로 봤을 때 남녀가 뒤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대쪽이 남자분 쪽이 여성분인 느낌이 들고 오른쪽이 이제 이번 분은 좀 남성스럽고 말도 거칠고 행동은 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말은 과해요. 말이 차가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은 끼깅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번 분이 좀 잘 요렇게 리드를 해서 요 관계는 이번 분이 리드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번 분이 잘 리드를 해서 이어나간다면은 다시 좋은 만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기대감이었거든. 오히려 MBTI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할 텐데 왜 안 그러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달라버리니까 그래 뭐 쟤는 나랑 좀 다른가 보지 이러면서 만날 수 있는데 이번 분이 좀 부드럽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분이 좀 그런 부분은 피해서 좀 대화를 하시면은 이 관계는 다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궁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회를 한다면 1, 2년은 지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번 분들. 자, 만약에 저의 리딩이 부족하거나 거북하셨다면은 이게 제너럴 리딩이라는 거를 좀 꼭 참고해 주시고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번호 골라주셔도 되고 저는 이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 1:1 상담을 부탁드릴게요.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슈퍼땡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리딩 마칠게요. 다음에 만나요. 3번 알로기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 잠수탄 전 남자친구, 지금 어떻게 지낼까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 우리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현재 상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귀 모아주세요. 우리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우리 3번 분의 이성분은 현재 상태가 좋다, 나쁘다로 말씀을 드리자면 좋지 않다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외로워요. 마음이 외롭고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나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우리 3번 분이 다시 지한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3번님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고 약간 요런 마음이 열린 상태? 근데 이분이 누구 사귈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서 외로움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분은 같이 밥 먹는 것도 혼자서 잘 못하고
이제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지 되는 외로움이 많은 스타일이시네. 주도적으로 뭔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우리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잘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부모님한테서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받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본인을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 나중에 직업이 의사였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그냥 잘하는 게 몇 개 있어.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그 의사라는 직업 틀 안에다가 나도 이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교육학에서는 이걸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약간 그런 혼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또 그 새로운 사람이 좋아하는 새로운 이성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 새로운 이성이 원하는 그 딱 프레임 안에 본인을 또 끼워 넣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쪽으로 가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언젠가 흔들리는 시기가 와요. 요렇게 가다 보면. 근데 현재는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상황이 악화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구멍으로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거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수렁에 빠지는지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결국 본인 자신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 도파민이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거에 빠지기도 쉽고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쉽고 친구들이 투자 권유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한 20대쯤부터는 좀 그런 사람들이 돈 많다 싶으면 다가와요. 그러면은 이분이 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슬퍼도 이게 슬픈지 모르고 화가 나도 이게 화가 난지 모르고 이런 느낌? 좀 만나면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착해요. 착하고 순진하고 요러다 보니까 남들의 말에도 잘 휘둘리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요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뭔가 시작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끝매무리가 항상 연애든지 일이든지 학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오래 다니기가 힘들어요. 요러면은.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 제가 요거 리딩하면서도 저도 막 혼란이 와요. 요거 리딩하는 게. 에휴,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이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택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은 워낙 시청각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게 좋던 나쁘던 그 원하는 거에 정확하게 있어야지 내가 이게 나중에 30대가 되고 요랬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3번 분의 이성분, 우리 3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은 우리 3번 분에 대해서 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3번 분 품에 안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은 대화도 잘 되고 만약에 술을 좀 즐기시는 분이라면 막 같이 술을 마셨을 때 술맛도 더 있고 요랬다고 나오는데 근데 우리 3번 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 분이 좀 날카롭고 본인을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점점 3번 분에 대해서 3번 분이 딴 맘을 먹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분의 이성분은 전 남자친구분은 본인은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주도권도 잡고 싶고 3번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고 싶고 이게 진짜 본인의 속마음인데 3번 분을 만나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자꾸 3번 분에 대해서 눈치 보게 되고, 뭔가 마음이 만나면 만날수록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초반에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막 뜨겁고 강렬하고 막 이미 초반에 벌써 애기 이름까지 지었어, 이분은. 근데 만나니까 점점 내가 나의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정체성이 좀 약해요. 이 자아가 약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뭐를 못해요. 연애도 그렇고 일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어느 시점이 오면은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각보다 막 연애가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고, 뭐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뒤늦게 확 이분이 멀어지는 것 같이 우리 3번분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맞췄던 거예요, 초반엔. 우리 3번님이 너무나 지 스타일이고 아름답고 본인 마음에 쏙 들고 이러니까 이미 이분은 이제 드디어 내가 얘를 만나면 나의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얘도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 좋겠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딱 만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건 다 그래요. 다 다른 점이 있고 맞춰 나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초반엔 다 좋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질렸다 요런 건 아니지만 본인 마음대로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던 거, 그런 게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이제 3번 분 입장에서는 너 맘대로 충분히 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분이 정체성 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원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일단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니까 3번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려 보니까 숨기다가 이제 숨에 막힌 거죠. 지가 지 발에 넘어진 거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3번 분의 이 상대방 분의 빙의가 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번아, 나는 너가 처음에 너무너무 나의 이상형이고 나의 스타일이어서 나는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부터 이미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 그래서 너랑 만났을 때 너무 재미있고 특히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너가 조금씩 변하더라? 내 손에서 점점 멀어지고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점점 너한테 마음을 놨었던 것 같아.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편한 관계가 좋거든?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분명히 편했는데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고 거의 우리가 이별 직전에는 너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너 옆에서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 이럴 거면은 왜 만나지? 싶은 생각? 나는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지내고 싶어. 근데 나 좀 외로움은 잘 타긴 하거든? 그래도 너랑 만나는 것보다 나는 내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나한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에 너가 잘난 사진을 올리면 나 좀 배가 아플 것 같긴 해. 넌 분명히 내 사람이었으니까 나보다는 잘 지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도 너가 어느 정도는 행복하길 바래.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까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까지 너는 새로운 사람을 좀 늦게 만났으면 좋겠어. 나보다는 너가 좀 덜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기적인 거 알지만 나의 마음은 사실은 그래. 근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오래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 매번 그래 왔고, 그래도 너와의 관계는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그거는 진심이야. 일단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나는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게. 나는 지금 너무 상처받은 상태고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의 이런 점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3번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리딩을 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속마음은 막 이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를 사귀는 동안에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이별이 찾아올 수 있겠다. 더 이상 맞추기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좀
하는 기간의 한 중반부부터는 그런 생각을 이미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두 사람이 만남을 앞으로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 3번님은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나눈다면 있다. 그리고 이분이 먼저 연락 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 3번 분이 만약에 이분을 잡으면은 이분이 만약에 옆에 아직 이성이 없다면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래요. 또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막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서 상대방 분한테서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성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연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본인 마음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3번님을 그래도 진심으로 좋아했던 그 순간만을 딱 찰칵 찍어가지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연락 올 가능성이 있지만 9번 완드카드가 나왔다는 건 또 무리예요. 만나면 또 무리야. 또 어지럽고 또 힘들고 또 상황이 복잡스럽고 또 갑자기 막 잠수를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 반복을 깨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람 바꾸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초반에는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전에 얘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전에 얘랑은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 이 지금의 관계보다는 전 애인은 더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한 사람만 보통 만나고 결혼하기는 좀 드물잖아요. 계속 옆에 이성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전 사람한테 연락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마음의 그 치료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상대방은. 근데 치료를 안 하겠죠? 이런 분은? 또 웬만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라. 재회는 가능성이 있다. 만남을 다시 이어갈 수도 있다. 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분은 그 감정이 잘 요게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얘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같은 동료나 좀 약간 먼 사이는 쟤는 스스로 잘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타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3번 분들 9커플의 궁합 알아볼게요. 어쩜 이렇게 자 왼쪽 여기는 상대방 분 여기는 우리 3번 분인데요. 만나면 즐겁고 다 좋은데 우리 3번 분이 더 좋아하고 더 크게 먹어야지 이 상대방 분을 데려갈 수 있어요. 이 3번 분은 계속 본인 영역만 지키다가 또 다른 데를 본단 말이에요. 다른 이성을 본다는 게 아니라 또 관계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데를 출발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정착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뒷단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떠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3번 분은 끝까지 이 관계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짓고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힘들면 다시 고치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상대방 분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연락해.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 결국에는 마음이 약하다, 정체성이 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다시 연락 올 수 있고 다시 재회할 수 있지만 힘든 것은 3번 분이 힘들어요. 이런 분은 힘들어. 고쳐지기가 힘들고 이런 사람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착하다고 해요. 착하다. 왜냐면은 뭘 해도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친하면은 얘가 싫어하겠다 이런 걸 알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걔 좀 괜찮지 않아? 너무 젠틀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옆에서 보는 거랑 좀 멀리 떨어진 사람들 보는 거랑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가 조언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궁합을 점수를 매기자면은 요 궁합 점수는 30점? 좀 35점? 5점 얹어 드려요. 5점 더 얹어서 35점.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안고 가야 돼요. 3번 분이.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지쳐. 어떡해. 숨이 막혀요. 3번 분들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 저의 리딩이 뭐 부족하거나 너무 아닌데 이렇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요 제너럴 리딩입니다, 여러분. 다 상황이 다르고 요거 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맞춰드리긴 어렵고 1대1 개인 상담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 맞게 해석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의 리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속 시원하시다면은 복채로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슈퍼땡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리딩 마칠게요. 저희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4번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 잠수 탄 전 남자친구, 지금 어떻게 지낼까입니다. 한번 속속들이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우리 4번 분의 전 남자친구분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4번 고르신 분은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 뭔가 지금 서로에 대해서 이별하기 전에 우리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이성분이 또는 4번 분이 그냥 환승할까? 다른 사람 만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 그치만 4번 분의 남자친구분은 현재 다시 이게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4번 분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셨나 봐요.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그 빈자리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잘 지내고 있나요? 4번 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아니요, 너무 못 지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잘 못 지내요. 행복해 보이신다면은 그건 이제 SNS에 올라오는 그런 거짓된 사진 그거뿐이고요. 잘 못 지냅니다.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고 4번님에게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있고, 4번님이랑 같이 사귈 때는 약간 무뎌지고 조금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다가 막상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딨나요. 너도 나랑 같겠지? 이딴 생각을 하고 있어. 있을 때 잘해야지. 이 남자친구분은 4번님에게 다시 연락할 마음이 확실하게 있고요. 현재 상태는 너무 못 지내고 있고, 만약에 몇몇 분들은 이미 전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이 있어요. 환승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 잘 못 지냅니다. 그분과 잘 지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잘 못 지내고 마음은 4번 분에게 향하고 있다. 그리고 4번 분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내가 연락하면 받아주겠지? 요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기적인 생각, 본인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4번 분과 뭐 했던 게 많은가 봐요. 새로 해봤던 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게 있을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4번님이 생각이 나겠죠. 사람인데, 그죠? 뭐 내가 저기 가서 정말 쟤랑 정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난다. 저 새로운 맛집을 갔는데 우리 4번이랑 갔을 때 진짜 4번이가 너무 맛있게 먹고 이렇게 맛집 좋은 데를 어떻게 찾았냐고 그랬었는데 지금 만난 분이 계시다면은
얘는 이런 얘기 안 해주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데 진짜 4번이가 정말 보살이었다. 정말 내가 보살을 만났었는데 지금 얘는 뭐지? 이러면서 약간 비교도 할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자각이 드디어 들 수도 있고 그 4번님한테 연락을 다시 올 것 같아요. 이게 현재 타로를 봤을 때 진짜 현재 상황이 딱 나오는데 4번분 같은 경우는 4번님을 향한 마음이 딱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4번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가 잘 못했던 게 미안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4번님에 대한 속마음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이 전 남자친구분은 우리 4번님을 염탐하고 있다. 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 후회 이런 게 당연히 있고 4번분들이 SNS를 하시는 분이라면 비공개 계정이 아니시라면은 괜히 한번 염탐해보고 싶고 눌러보고 싶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4번분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 같은 것도 막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4번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마음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나는 언제든 너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좀만 지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 그때 너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너도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빙이 돼서 한번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도망칠 궁리를 했어. 너로부터 멀어져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너가 진짜 멀어져 버리니까 너가 너무 보고 싶더라. 너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나 기다려줄 거지? 우리 그래도 나름 좋게 헤어지지 않았나?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기도 했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안아주고 싶고 그랬었는데 너는 때때로 나를 밝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었잖아. 나 그게 너무 서운해. 그래도 나는 너랑 정말 미래도 함께하고 싶고 우리 진지한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 내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해 볼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꼭 만나자. 그때는 너도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나는 너한테 오늘도 연락할까 말까 하고 있어. 근데 나의 이 마음을 이성으로 참아내고 있는 중이야.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연락하면은 너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 아마 너는 안 그러겠지? 너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그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어? 너를 한번 만나니까 다른 이성들은 성이 차지가 않아. 그때는 왜 감사함을 몰랐을까? 미안해. 너에 대해서 분노도 많고 자책도 하고 고마움도 많고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한데 내가 지금 상황만 정리되면 다시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 최선을 다해서 너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때 나한테 마음을 활짝 열어줘야 돼. 꼭 우리 이별할 때 우리 이별할 때 했던 말들, 그리고 사귀면서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는 너의 퉁명스러운 모습들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야, 너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야. 너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넌 내 거야. 난 너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 리딩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분 약간 이렇게 몰래 염탐하고 집착하고 요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시기를 보고 있고 여러분한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4번분을 잊지를 못해요. 4번분이 꽤나 진짜 잘해주셨나 봐요.
말도 맞춰주고 행동도 맞춰주고 어떤 분들은 돈도 빌려주고 막 이러면서 간이고 쓸개고 4번 분이 다 빼주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뭐 엄마 말고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만 참아내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미 4번 분의 남자친구분이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 게 그분을 만나봤더니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거겠죠. 4번 분처럼 이런 마음이 곱지가 않고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만나서 이제 호되게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있다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에이구.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이제 재회할 수 있을까? 다시 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 4번 분의 남자친구분은 계속해서 연락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재회를 꿈꾸고 있고 다시 돌아올 마음이 확실하게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를 취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본인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살만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연락을 해올 거고 만약에 다 차단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 4번 분의 남자친구분은 이제 4번 분이 귀인이라는 거를 깨달을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었는데. 4번이가 나의 인연이었다. 거의 천사 같은 사람이다. 너가 진짜 최고로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깨닫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근데 재회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고 4번 분도 이분에 대한 감정이 막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때 좋았었던 게 있고 잘 맞았던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남자친구분이 욕심이 좀 있어요.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4번 분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 걱정, 뭔가 무모하다는 생각? 상대방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여태까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4번 분은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였고 분명히 본인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온다.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만약에 두 분 다 이성이 없고 좀 더 현실이 나아지면은 다시 만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 타로가 이야기하는 우리 궁합 그리고 조언을 한번 알아볼게요. 4번 분들은 제가 카드 한 장 더 뽑았어요. 이 상대방 분이 계속해서 뭔가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더 노력을 했고 이런 본인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번 분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많이 노력했는데 상대방 분이 너무나도 이 마음의 그릇이 작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상황을 잘 못 봐요. 주관적인 지만의 상황만 보고 그래서 요 흘러가는 게 궁합이 어느 정도냐면 궁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궁합은 20점. 그리고 4번 분은 여성분이 훨씬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맞춰주고 그리고 상처받는 거는
상대방 분보다 우리 4번 분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훨씬 커야지 이 상대방을 끌어가는데, 이 남자친구분은 이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간장 종지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틀리면은 또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잘 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상처만 받고 다시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관계가 더 발전하고 단단해지는데, 수틀리면은 또 그만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분이 좀 더 리드하고 맞춰주고 품어주고 하면은 이 관계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것 같다. 그럼 이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이 내가 희생을 하고서도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우리 4번 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번 분이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저의 리딩이 좀 부족하거나 마음에 안 들다거나 너무 다른 얘기를 했다면 제너럴 리딩인 걸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진지하게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셔서 저한테 1:1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려요. 오늘 여기서 리딩 마칠게요. 저희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슈퍼땡스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